3학년도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주요 뭐 체크해야 되는 사안들 지금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함에 있어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비슷한 거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뭐 맞아요.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 내신 등급 몇 등급인데 뭐 어느 대학 어느 학과 가능하냐. 이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너무 많아요. 네, 네. 정말 맞아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몇 등급인데 평균 네. 몇 등급인데 저 합격 가능성 있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맞아요. 하는데요. 신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거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종합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딱 어느 대학 어느 학과가 내신 몇 등급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딱 일목요연하게 막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역시 다릅니다, 신 선생님.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전형처럼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뭐 1등급은 몇 점, 2등급 몇 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종합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렵다는 느낌이 그쵸, 들어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성적으로 그래서 뭘 보냐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예를 들면 뭐 학업 역량 같은 걸 볼 때 뭐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있는 당연히 교과 성적도 보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되어 있는 내용도 보고요. 세트.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뭐 또 연계해가지고 다른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뭐 성적을 볼 때도 예를 들면 그냥 딱 1등급은 뭐 1등급이다, 뭐 만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이때도 뭐 몇 명의 학생들이 있는지 수강자 수 맞아요. 네. 그리고 평균, 뭐 표준 표준 편차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그냥 정말 그 내신 그 학생부 거기 뭐 어느 과목 1등급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1등급이 어떤 1등급인지 그것도 사실 그 나와 있는 지표로 보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담임 선생님들이나 교과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부분들 그리고 그 성적을 취득하기 했던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을 맞아요.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부분을 또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 학생들이 살짝 착각을 하는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오해? 예를 들면 그러면 성적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 교과 성적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를 교과 성적 부분이 정량적으로만 평가를 하지 않을 뿐이지 정성적으로 종합 평가를 한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 바로 전 질문에서도 그 연구 결과에서도 학업 역량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학업 역량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숫자만으로 보고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좀 오해하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험생들이 그 어떤 내신 등급의 학생들이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하는지 뭐 이런 질문들 그래도 막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신 등급을 뭐 어떻게 볼 수 있거나 좀 어떤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혹시 있나요? 맞아요. 신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학생이 딱 합격해요라는 정형화해서 안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신 선생님 말씀처럼 좀 시각화해서 눈으로 좀 비교하고 해보고 싶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교과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아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입시 결과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라던가 아니면 뭐 몇 프로 컷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처에서 공개하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뭐 합격 그 어떤 그 전년도 입시 결과 같은 거죠? 네, 맞아요. 네, 그거 거기도 등급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이 결과를 볼 때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거기에 1등급인 학생이 합격했다라고 해서 그 학생이 제일 높은 점수
합격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1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더 우수하다라고 네네. 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업 역량 부분에서는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합격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서류 종합평가이다 종합평가니까. 보니까 꼭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성적이 꼭 우수해야지 합격하는 네네. 건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오해하다 보니까 네. 좀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대학별로 삼포도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지원한 학생들의 삼포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포도? 네, 분포도. 네네. 예를 어떻게 보여드리면요. 입시 결과 합격하고 불합격을 OX로 표현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아니면 점으로 찍어가지고 지원자랑 뭐 합격생이랑 불합격생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공개해요?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 공개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것까지 꼭 참고하셔가지고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운대학교는 있어요?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삼포도를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 삼포도는 입시 결과 파트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성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이렇게 뽑아 놓고 보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학업 역량이 있는 부분을 공개하는 그런 의미인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광운대학교 어느 학과 들어가려면은 몇 등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뽑아 놓은 결과를 이렇게 공개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분포도를 좀 보시면 1등급이라고 해서 합격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5등급이라고 떨어진 게 아니라 합격한 케이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입시 결과를 볼 때요, 이제 몇 등급,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이니까 그 안에 이상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그 삼포도 안에 어떤 등급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지원에서 어떤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입시 결과를 작년 거만 좀 보지 마시고요. 한 3개년도 거를 같이 한번 보면서 분석해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삼포도 같은 것도 보시면서 되게 그 딱 시각화된 자료잖아요. 보면은 네, 맞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뿐만 아니라 몇 개년치를 좀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이제 수학 영역이 한 학기에 한 개씩 선택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동일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상을 선택하면 되는가, 내가 그 받은 그 학생부에서 어떤 상을 픽해서 제출을 해야지 더 유리할까, 이런 질문들 어떻게 보세요? 이 질문 진짜 많습니다. 너무 많죠. 네. 작년부터 해서 정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보면요. 저는 뭐 진로 역량과 관련된 상은 아닌데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상은 진로와 관련된 건데 이건 장려상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했을 때 더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진로와 관련된 건데 참여자가 20명 정도밖에 안 돼. 되게 적어요. 그리고 어떤 상은 그냥 일반적으로 참가한 대회인데 200명 넘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가한 대회예요. 그러면 인원이 더 많은 걸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이런 식의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200명이 더 같이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왜 같이 있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망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으면은 좀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 참여자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상을 받기 위해 공들인 노력이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 같으면은 진로, 그러니까 20명이라고 하더라도 발전 가능성이나 뭐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내가 충분히 진로 부분의 수상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저는 그걸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 학생들이 수상과 관련된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수상 선택에 있어서 사실
더 유리하다, 더 불리하다라는 정답은 없거든요. 이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어떤 역량을 어필하고 싶은가,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할 것인가의 네네. 포커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나의 강점을 더 부각시켜주고 싶어.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네. 수상 시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내가 학생부를 봤더니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라고 하면 그걸 보완해주고 싶어 라고 네. 생각을 하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상을 선택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나의 강점을 더 부각시키는 방향인지 아니면 나의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 방향인지 그걸 좀 잘 냉철하게 선택해야 되겠네요. 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내가 진로 역량을 더 어필하고 싶은지 뭐 이렇게 네네네. 평가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걸 더 중점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필하고 싶은지를 좀 포커스를 같이 맞춰가지고 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팁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아, 팁이라고 네네. 하면 아까 신 선생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네네. 났는데 네. 아까 내가 그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 뭐 동기라던가 내 그 의미라던가 네네. 뭐 노력했던 사항이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수상 경력 내용에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냥 언제 무슨 상을 그쵸. 수상했는지 어떤 대회의 명인지 네.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이 정말 나한테 의미 있는 수상이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노력을 통해 어떤 역량을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평가 서류에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 이제 나의 말로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같이 이제 내 역량 어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진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또 아까 앞단의 질문에 답해 주신 것처럼 평가에서도 다르니까 네, 맞아요. 만약에 인성을 좀 많이 보는 대학이라면은 뭐 교대 같은 경우에 막 선행상이나 봉사상, 뭐 효행상, 솔직히 이런 것도 그냥 그렇게 학생부에 적혀 있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나한테 가치 있는 상이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받은 상이면 저 같으면 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떤 부분이 막 유리하다 이런 답은 없다는 거죠. 강점을 부각시키거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